안녕하세요. 생명의 신비 과목입니다.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식물의 후각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의 후각과 식물의 호르몬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조금 중요한 것만 정리하면 옥신이라고 하는 성분은 씨 없는 과일을 만들게 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또 시토키닌은 노화를 억제하고 세포 분열을 촉진합니다. 시토키닌은 이 씨 없는 과일을 만드는 옥신과 함께 조직 배양을 이용한 식물 생산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조직 배양 기술로 생산된 호접란을 지난 시간에 알아봤는데요. 잎굴 애벌레가 생산한 시토키닌 때문에 노화가 지연되어 푸른 잎을 나타내는 그림을 확인했습니다. 이것도 바로 시토키닌입니다. 씨 없는 과일은 옥신, 그 다음에 노화가 지연되어 푸른 잎을 나타내는 건 바로 시토키닌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토키닌은 노화를 억제하고 세포 분열을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과 식물 생명 공학 기술을 보면 식물 호르몬을 생산하는 종양세균을 이용하여 식물 생명공학 기술이 발전하였습니다. 식물 종양세균을 보면 아그로박테리아 투메파시엔스인데요. 이것은 호르몬인 시토키닌과 옥신을 생산하여 식물 세포 분열과 종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그로박터 투메파시엔스라고 하는 세균은 그 세균이 가지고 있는 플라스미드가 바로 tDNA입니다. 이 tDNA라고 하는 아그로박테리아 투메파시엔스가 가지고 있는 플라스미드는 숙주식물 세포의 염색체에 삽입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물 형질 전환이 되어버리는데요. tDNA에 원하는 유전자를 편집한 뒤에 식물 세포에 도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토키닌의 다양한 작용을 보면 식물 호르몬인 시토키닌과 옥신은 조직 배양을 이용한 식물 생산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조직 배양 기술로 생산한 호접란은 이제 여기 그림이고요. 그다음에 시토키닌은 잎의 노화를 억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식물이 아그로박터에 감염되면 세포 분열이 촉진되어 종양을 이렇게 일으킵니다. 아그로박테리아가 가지고 있던 tDNA라고 하는 이 플라스미드가 식물 숙주의 유전체에 도입되는 특성을 이용해서 식물 세포에 외래 유전자를 도입하는 생명공학 기술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그로박테리아 투메파시엔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뿌리에 있는 세균들이고요. 이 세균에 있는 그 플라스미드, tDNA라고 하는 플라스미드 속에다가 다른 원하는 유전자를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가 원하는 유전자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제초제 유전자라든지 또는 이제 해충의 저항성을 갖는 유전자라든지 또는 그 사람의 어떤 인슐린을 생산하는 유전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유전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형질 전환된 식물 세포를 만들어서 원하는 그러한 생산물들을 생산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틸렌은 기체 호르몬인 에틸렌은 과일을 익게 한다. 설익은 과일을 익게 한다는 거. 에틸렌의 주요 작용은 과일을 성숙하게 하고 낙엽과 노화를 담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일이 익으면서 에틸렌이 발생하는데 덜 익은 귤이나 바나나를 잘 익은 사과와 함께 한 봉투에 넣어서 빨리 익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잘 익은 사과에서 발생되는 에틸렌에 의해서 낙엽이 유도되기도 하고 이렇게 또 과일이 이제 잘 익은 과일을 집어넣으면 낙엽이 유도가 되고 또 이제 여기다가 덜 익은 바나나 속에다가
잘 익은 사과를 집어넣으면 바나나가 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과일을 익게 하는 것은 에틸렌이라는 성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까 씨 없는 과일은 관여되는 것이 옥신이라는 성분. 그다음에 과일을 익게 하는 것은 에틸렌. 그다음에 이제 여기 식물 현환, 형질 전환, 식물 생명공학 기술에 활용되는 것은 바로 아그로박테리아 투메파시엔시라는 세균이며 그 세균에 있는 tDNA라고 하는 플라스미드에 의해서 식물 생명공학 기술이 활용된다는 것, 식물 형질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굴 애벌레가 생산한 시토키닌이라는 성분 때문에 노화가 지연된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조직 배양 기술로 생산한 호접란은 여기 옥신이라는 성분이 관여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씨 없는 과일은 옥신. 그다음에 호접란, 조직 배양 기술로 생산하는 호접란도 옥신이라는 성분. 그다음에 이제 잎사귀에 노화가 지연되어서 푸른 잎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시토키닌이라는 성분. 그 다음에 식물생명공학 기술에 활용되는 것은 바로 아그로박테리아 투메파시엔스라는 세균이고, 그 세균 안에서 식물생명공학 기술이나 식물형질 전환을 이루는 플라스미드의 이름은 tDNA이고, 그 다음에 과일을 설익은 과일을 익게 하는 것은 에틸렌이라는 성분이라는 거. 그리고 에틸렌이라는 성분은 과일을 성숙시킬 뿐만 아니라 낙엽을 지게 한다는 거. 자,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식물 호르몬의 농업적 이용을 보면, 식물 호르몬은 과일 착과 크기, 숙성 조절과 꽃대 길이 조절 등 농업에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식물 호르몬의 농업적 이용을 보면 옥신은 이제 토마토 등 과일의 착과 촉진제로 이용하고 있고요. 옥신. 그다음에 GA를 처리한 배는 과일의 크기가 커집니다. 그다음에 GA 생합성을 억제하는 외화제를 처리하면 국화의 꽃대 길이가 짧아진다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식물 호르몬에 의해서 과일의 착과를 이룬다든지 또 크기를 조절한다든지 또는 이제 이렇게 이제 국화의 꽃대가 길이가 짧아진다든지 이런 걸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물 호르몬의 농업적 이용은 과일을 착과 촉진제로 이렇게 과일을 잘 익게 만드는 부분을 식물 호르몬이 관여하고, 식물 호르몬에 의해서 과일이 크기가 커지게 만들 수 있고, 식물 호르몬에 의해서 이제 꽃대를 이렇게 짧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지털 농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 공장과 디지털 농업. 기온이나 강우량, 토양의 변화에 구애받지 않는 농작물 수확이 된다 그러면 농부들에게는 참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농부들에게는 기온에 상관없이 농작물 생산하고, 강우량, 비 오는 양에 상관없이 농작물 생산하고, 또 토양의 변화에 상관없이 농작물 생산한다 그러면 더없는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최근 빛과 공기와 온도가 조절되는 인공환경에서 땅이 없어도, 토지가 없어도 식물을 재배하는 식물 공장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건데요. 이게 식물 공장입니다. 이 식물 공장은 이제 기온이나 강우량이나 토양의 변화에 구애받지 않는 곳이고요. 빛이나 공기나 온도가 조절되는 인공환경 때문에 땅이 필요 없이 식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그런 공장입니다. 기후변화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미래 농업의 대안으로 나타나는 거죠. 햇빛 대신 LED 인공광을 이용하여 생장 속도를 조절한다든지, 또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광합
합성 원으로 재활용하는 기술의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일반 이제 탄소 연료를 써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니까 지구 온난화가 문제가 되는데 그 공장에서 나타나는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를 식물 농장에서 활용한다는 것이고 또 햇빛 대신 LED 인공광을 이용해서 빛 에너지를 사용하면 이제 그 빛 에너지와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물만 있으면 광합성이 이루어지니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식물 공장처럼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농업에 적용하는 디지털 농업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기후변화와 상관없이 농작물을 생산하는 미래농업 것이고요. 또 이렇게 이제 그 드론을 사용한다든지 또 인공지능 로봇을 사용한다든지 등입니다. 그 다음에 식물 표현체 연구라고 해서 페노믹스라고 있는데요. 식물에서 나오는 다양한 신호를 감지하고 이미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또 스마트폰을 보면서 현장에 가지 않고도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빛의 양이라든지 이산화탄소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해당되는 환경 정보와 식물 생장을 위한 생육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제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농업이고 식물 농장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드론을 띄워서 기상 환경과 작물 생산을 추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로봇을 이용해서 씨를 뿌리게 하고 또 과일이 익었는지도 로봇을 통해서 확인하고 수확하는 기술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도 필요 없고 사람도 그곳에 없게 되고 사람도 필요 없고 토지도 필요 없고 사람이 외곽에서 어떤 인공지능을 통해서 조절하고 컨트롤하는 이러한 미래 농업의 모습입니다. 또한 식물의 잎과 뿌리에서 나오는 다양한 신호들을 감지하고 이미지를 분석하는 식물 표현체 연구, 페노타이핑, 페노믹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식물 생장과 유전형, 환경 인자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방대한 기상 및 생육 자료를 통합해서 해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 역시 디지털 농업의 실현을 앞당기게 해줄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그림은 바로 이제 왼쪽은 이제 식물 공장의 모습이고요. 이쪽 오른쪽은 벽지를 뿌리는 농업용 드론이고 또 식물 표현체 연구 시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물 표현체 연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식물의 잎과 뿌리에서 나오는 다양한 신호들을 감지하고 이미지를 분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식물은 어떻게 스트레스와 질병을 이겨낼까 하는 데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기분이 나빠지게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리작용을 유발하게 되죠. 그러면 식물은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까? 동물과 같이 식물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식물은 뿌리를 내리고 서 있기 때문에 추위 자체도 스트레스이고 더위 자체도 스트레스이며 가뭄도 스트레스이고 홍수도 스트레스이고 땅속에 양분이 부족한 것도 스트레스이고 토양의 염분도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런 식물이 피할 수 없는 환경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쩍쩍 갈라진 논과 비가 오지 않아서 쩍쩍 갈라진 밭에서 말라 죽어가는 농작물의 입장이라고 그러면 환경 스트레스는 식물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특정 호르몬을 만든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ABA, 즉 앱시스산입니다. 앱시식 애시드, ABSCI, SSIC 띄우고 ACID입니다.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르몬이 만들어지는데 그 특정 호르몬이 바로 앱시스산이라는 것이고 줄임말로 대문자 A, 대문자 B, 대문자 A를 씁니다. 앱시스산. 그러니까 ABA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거죠. 식물의 스트레스 호르몬.
이 앱시스산은 식물이 환경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생장을 잠시 멈추고 스트레스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만약 비가 계속 내리지 않아서 땅에서 빨아들일 수 있는 물이 고갈된다고 하면 식물은 건조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체내 수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기공을 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조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공을 닫아서 수분을 보존하는 거, 이것도 이제 앱시스산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건조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공의 공변세포에서 앱시스산이 합성되고 공변세포막의 이온 통로를 활성화시키면 포타슘 이온과 물이 방출되면서 공변세포의 팽압이 감소하여 기공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간척지나 바닷가처럼 토양의 염분 농도가 높으면 삼투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삼투 스트레스에 의해서 물의 흡수가 멈추고 생장이 저해되게 됩니다. 이제 동물은 삼투 스트레스 받으면 빨리 주변에 가서 물을 먹으면 되는데 식물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척지나 바닷가처럼 토양의 염분 농도가 높게 되면 삼투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이랬을 때는 차라리 물의 흡수를 멈춥니다. 그리고 생장을 저해시킵니다. 그래서 ABA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식물 스트레스 호르몬이 스트레스 유전자 발현을 유도해서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BA가 삼투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물질 오스모라이트를 축적하고 스트레스 유전자 발현을 유도하여 견딜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ABA는 식물 종자가 휴면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즉 종자가 미성숙한 상태에서 발화하거나 성숙하더라도 환경이 아주 열악한 상태에서 발하지 않도록 ABA가 발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ABA는 식물이 열악한 환경을 견뎌나가고 또 살아서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이 전략 무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앱시스산에 대한 사진을 통해서 정리해 보면 ABA는 앱시스산은 이제 영어로 앱시스 S를 뜨고요. ABSCI, SSIC 띄우고 ACID이거든요. 줄여서 ABA. 그래서 앱시스산은 ABA인데 ABA는 스트레스 식물 호르몬이다. 식물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것이고 ABA의 주요 작용은 건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식물이 건조 스트레스 받게 되면 기공을 닫아서 수분을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건성 등 식물의 환경 스트레스 내성을 높여주고요. 종자의 발화를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가뭄이 들게 되면 ABA가 기공을 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뭄이 들게 되면 건조 스트레스에 의해서 ABA가 기공을 이 그림처럼 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제 세포가 팽창하고 기공이 열리는데 세포가 수축하게 만들어 가지고 기공을 닫게 하는 게 바로 앱시스산의 역할입니다. 그다음에 가뭄에서 생존력을 높여주는데요. 건조 스트레스에서의 생존율을 보면 이제 56분의 4 정도가 되는데 이런 건조 스트레스에서의 생존을 할 수 있도록 ABA가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ABA가 결핍이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종자 휴면성이 약해져서 이삭에서 싹이 튼다는 것입니다. 수발화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생산해가지고 나중에 땅에 떨어져가지고 싹이 나야 되는데 건조하게 되면 그냥 급하니까 그 열매 상태에서 싹이 나가지고 뭔가 생존하려고 하는 이러한 본능적인 그런 반응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식물은 기공을 열어서 광합성에 필요한 CO2를 받아들이는 대신 물이 빠져나갑니다. 날씨가 건조하면 기공을 닫아서 수분을 보존하게 되는데 ABA가 기공을 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ABA 돌연변이 옥수수와 밀은 곡식을 수확하기 전에 싹이 트는 수발화 현상,
프리 하비스트 스프라우팅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식물 스트레스 호르몬인 앱시스 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식물 공장과 디지털 농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식물 호르몬에 의해서 이제 착과 촉진제로 쓰이는 이러한 옥신이라든지 또 씨 없는 과일을 만드는 옥신이라든지 또는 이제 벌레가 있던 자리에 그 잎사귀가 낙엽이 지지 않게 하는 옥신이라든지 또 아그로박테리아 투메파시엔스라고 하는 세균의 몸속에 있는 플라스미드인 tDNA에 의해서 이제 식물 생명공학 기술이 활용된다든지 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또 이제 잎꿀 애벌레가 생산된 시토키닌 때문에 노화가 지연되어 푸른 잎을 나타낸다는 것도 알아보았고요. 이거 지금 잎꿀 애벌레가 생산한 시토키닌 때문에 노화가 지연되어 푸른 잎입니다. 이거는 지금 옥신이랑 관계없고요. 옥신은 지금 이제 그 호접란에 대한 조직 배양 기술로 생산한 호접란과 관련됩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하면 이제 씨 없는 과일은 옥신, 그 다음에 이제 노화가 지연되어 푸른 잎은 시토키닌, 그 다음에 조직 배양 기술로 생산한 호접란은 옥신, 그 다음에 식물 생명공학 기술은 에그로백테리아 투메파시엔스라고 하는 세균에 있는 플라스미드인 tDNA에 의한 것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과일이 익으면서 에틸렌이 발생된다는 거. 에틸렌에 의해서 덜 익은 과일이 빨리 익게 된다는 거. 과일 성숙. 그 다음에 이 과일하고 이파리를 같이 넣으면 잎이 이렇게 이제 노화가 돼서 낙엽이 형성된다는 거. 이것은 에틸렌과 관련된다는 거. 그 다음에 식물 호르몬은 토마토의 착과 촉진제로 사용하고 또 과일의 크기를 크게 하며 또 국화의 꽃대기를 작게 한다는 거. 그리고 디지털 농업과 식물 공장을 배웠습니다. 식물 공장과 디지털 농업에서는 식물 표현체 연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식물 표현체 연구, 페노타이핑이라고도 하고 페노믹스라고도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 다음에 식물의 스트레스 호르몬은 이제 앱시스산, 식물의 스트레스 호르몬은 앱시스산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봤고요. 앱시스산에 의해서 건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식물이 건조 스트레스 받게 되면 기공을 닫아서 수분을 보정하는 역할을 바로 앱시스산이 한다는 거. 줄임말로 ABA라고 말씀드렸고요. 영어로는 앱시식 애시드, ABSCI, SSIC 띄우고 ACID 이렇게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식물이 받는 스트레스로는 식물은 뿌리를 받고 사람이나 동물처럼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추위도 식물 스트레스, 더위도 식물 스트레스, 가뭄도 식물 스트레스, 홍수도 식물 스트레스, 땅속에 양분이 부족해도 식물 스트레스, 토양에 염분이 있어도 식물 스트레스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간척지나 바닷가에서 토양 염분이 농도가 높으면 사람이나 동물은 도망가면 되는데 식물은 그렇지 못하니까 삼투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ABA라고 하는 그 식물 스트레스 호르몬은 식물의 열악한 환경을 견뎌내게 하고 식물이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견뎌내게 하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무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프라시노 스테로이드 호르몬과 또 제스몬산 호르몬, 살레신산 호르몬 등에 대해서 배울 것이며 푸른 장미와 비타민 쌀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식물의 삶과 식물의 행동, 식물의 감각, 또 식물의 호르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